최근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지지율 1위를 달려온 이낙연 전 총리는 최근 40%의 지지율에서 많이 하락한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추세를 보면 코로나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2월에 급상승했는데 당시 신천지 본산에 강제 진입한 장면이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야말로 사이다 이재명이라는 별명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지사는 일은 잘한다, 추진력이 있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재명 지사의 부친은 대구 청구대학교를 중퇴하고 순경과 교사 등을 하다 노름에 빠졌습니다. 탄광관리직을 전전하다 1963년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시작했고 이때쯤 이재명 지사가 태어났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5남 4녀 중 7째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한떼기 농사 미천까지 노름으로 잃는 등 생활력은 상실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의 가족은 1976년 현재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인 경기도 성남시로 이사를 합니다. 어머니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시장에서 청소부 일을 하셨고 시장통의 공중병소 앞에서 요금 받는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했던 소년 이재명은 중학교 진학은 꿈꾸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소년공의 삶을 시작한 이재명의 첫 직장은 염산 등을 다루는 목걸이 공장이었고 두 번째 공장은 붕산으로 땜질을 하는 공장이었는데 그나마도 사장의 야반 도주로 월급을 떼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공장에서는 고무조각이 손가락에 박혔고 네 번째 공장에서는 날카로운 함석에 찔려 흉터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공장을 전전하던 이재명은 작업반장 등의 구타로 현재도 난청과 부분적 청각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글러브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에 왼쪽 팔이 끼어 장애 6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소년 이재명은 정말 가난하고 어린 나이에 장애까지 얻게 된 이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어린 이재명은 공장 작업반장이 고졸인 것을 듣고 16살인 1978년부터 검정고시를 시작해 고입 검정고시와 대입 검정고시를 차례로 합격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소년공 이재명은 중앙대학교 법학과 82학번 장학생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당시 이재명은 학비 지원은 물론 생활자금까지 나오는 장학생이었는데 이 돈을 쪼개 셋째 형의 대학 진학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의 형 역시 4년 장학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국대학교에 진학했고 공인회계사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 형이 바로 훗날 이재명 지사와 마찰을 일으켰던 이재선 씨입니다. 본인이 가진 장애와 가난을 탈출하기 위한 방법은 고시뿐이라고 생각한 이재명은 사법고시에 매진했고 1986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에 큰 감명을 받은 그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고 연수원 수료와 함께 곧바로 성남시에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노동운동과 인권에 대한 변호를 주로 맡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성남시 집행위원장을 거치며 성남시의 대표적 노동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했지만 연거푸 낙선한 이재명은 드디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처럼 당시 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지역이었고 보수정당 주자들이 텃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3천억 원이 넘게 들어간 초호화 청사 논란 등 내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성남 시민들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이재명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각 파산 선언, 즉 성남시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후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성남시는 2013년 모라토리움 종교를 선언했고 그동안의 치적을 인정받으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이재명의 대표 정책 기본소득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남시 청년배당입니다. 정치인이자 행정가인 이재명의 핵심 정책은 서민층 복지 등의 간접 지원이 아닌 현금을 직접 나눠주자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은 오늘날 주요 이슈인 청년 실업률 증가와 비정규직 문제, 등록금 문제, 주거비 부담, 청년 부채 등과 잇따라 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이재명이 직접 경험한 대부분의 사회적 어려움들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당선 직후 청년배당 문제를 전문가 그룹에게 연구 자문 의뢰했고 청년배당 실행 방안 연구가 2차례 이뤄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청년들은 청년 시기에 해야 할 자기 발전 시간을 쪼개 당장의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한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주거비, 생계비, 교통비 등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시행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기본소득 시행인 것입니다. 최초의 정책인 만큼 필연적으로 사회적 찬반 논란이 강하게 일었고 반대 주장의 핵심은 사용처의 불확실성과 포퓰리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은 1616년 영국의 토마스 모어의 저서 유토피아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층민의 범죄와 절도를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생계소득을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후 사회적 학문적 논란을 거쳐 핀란드, 바르셀로나 등이 실험 운영을 했고 스위스는 시행수칙 마련을 위한 국민투표를 결정했지만 60%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바로 재원 조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알래스카 배당금입니다. 추운 기후와 척박한 환경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알래스카는 1967년 발견된 북미 대륙에서 가장 큰 유전의 경제적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후 여러 복지 정책보다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알래스카 정부는 석유 판매금의 일정액을 출연하여 1976년 알래스카 연구기금을 설립하였습니다. 해당 기금을 바탕으로 1982년부터 매년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주기 시작했고 현재는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행한 기본소득 또한 청년 배당입니다. 즉 알래스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의 경제적 이익을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나눠주자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재원 조달을 위해 성남시에 입주한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을 구상했지만 중앙정부의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에 따라 성남시가 직접 권한을 가지는 지방세로만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6년 도입한 청년배당은 현재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당선과 함께 경기도 청년배당으로 확대되었고 분기별로 25만원, 1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행 중인 청년배당에서 그치지 않고 농민 기본소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알래스카는 천연 자원인 석유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즉,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보유세가 신설되려면 우선 토지 공개념의 도입과 강한 조세 저항 등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토보유세가 어렵다면 시도 지방 정부만은 가능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즉, 요즘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문제와 기본소득 이슈를 한 번에 선점할 수 있는 정치적 아젠다 설정입니다. 참고로 이재명 지사는 이런 아젠다 설정에 탁월한 감각을 보이며 정치적 이슈 선점 능력은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의 실현으로 전 세계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대표주자가 된 것입니다. 정치권과 경제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세간의 의문을 확신으로 바꿔온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기본소득의 전국민 확대 여부는 아직 장담하기 이릅니다. 솔직히 기본소득은 뜨거운 감자이며 여러 경제 주체들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웬만한 추진력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그 시도를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라면 혹시 가능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고 이겨낸 만큼 어떤 정치인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단번에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안한 정책은 반드시 이뤄내는 불도저 같은 면도 보입니다. 그의 정책은 때로는 과격해 보이고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끝내 실현한 모습에 대중은 환호합니다. 극단적인 반대자들도 있지만 지금껏 보아온 노무현과 문재인에 뒤지지 않는 때로는 더 극렬한 핵심 지지층도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정통 공화당 엘리트들 사이에서 외면받았지만 열렬한 서민들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와 민주당 주류 세력인 운동권 친문과는 결이 다른 이재명 지사가 겹쳐 보이는 것은 저뿐일까요? 현재 선거법 재판이 한창이고 그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도 많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지지율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겨둔 대법원 판결이 그의 정치 인생에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지만 혹시 이재명이라면 반전이 가능할지, 대한민국 대표 흑수저 이재명의 도전은 과연 어디까지일지 그 결말이 무척 궁금해지는 한 주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습관 시사경제TV SNG 트러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